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달이면 예쁜 아이의 엄마가 되는 여자입니다. 여러분은 TV를 자주 보시나요? 저는 그다지 TV를 챙겨보지 않는 편인데 우연히 TV 채널을 돌리다 고등학생 신분으로 아이를 낳고 부모가 된 어린 친구들의 이야기를 보게 된 적이 있어요. 그 친구들을 보고 있으니 안타까운 마음과 동시에 참, 누구와 다르게 대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제 주변에서 비슷한 케이스의 사람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아는 사람은 철이 없어도 너무 없어 TV 속 아이들과는 많이 달랐는데요. 그때의 일들을 곱씹어보다 이렇게 사연까지 신청하게 되었어요. 저와 남편은 대학 동창이었어요. 하지만 그 이상 그 이하의 사이는 아니었어요. 남편이 군입대를 이유로 휴학을 한 후로는 남편을 보지 못했을 정도로 저희는 엄연히 말하면 친구 사이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사람 인연이란 게 참 웃긴 것이 우연히 외근을 나갔다가 거래처 직원으로 남편을 다시 만나게 되었고 처음엔 어색할 것 같았던 분위기는 점점 동창을 만났다는 반가움에 화기애애해졌죠. 시간이 흐르니 점점 저도 남편도 서로를 친구 이상으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저 반가운 감정이라고 생각했는데 남편을 만날 때면 설렜고 딱히 대학 시절 무언가 같이 한 기억은 없지만 같은 장소를 기억하고 또 같은 수업을 들었다는 공통분모가 저희를 어색할 틈 없이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로 만들어졌어요. 그렇게 2년 정도 연애를 했고 저와 남편은 29살이 되었는데요. 그때부터 많지는 않았지만 한두 명씩 결혼을 하는 친구가 생겼고 결혼한 친구가 행복한 모습을 보며 저도 은근 부러워 남편과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저의 마음을 알았는지 가끔 지나가는 말로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저에게 남편이 먼저 뜻밖의 고백을 해왔어요. 저기 있잖아. 나 사실 너한테 말 못한 게 있어. 어? 그게 뭔데? 그게 말이야. 사실은 내 동생이 좀 별나. 별나다고? 어떤 점이? 혹시 남들하고 뭐가 많이 달라? 아니, 그런 게 아니고. 뭔데 그래? 그만 뜸들이고 편하게 말해봐. 사실은 내 동생이 고등학생일 때 속도 위반을 해서 애를 먼저 낳았는데 이번에 결혼을 해. 근데 학교 다닐 때 임신을 했으니 뭐 제대로 일을 한 적이 없어서 벌이도 없고 우리 집도 형편이 그다지 좋지 않아서 내가 기본적인 건 해줘야 할 것 같아. 아, 그렇구나. 사실 네가 결혼하고 싶어 하는 거 알고 있었어. 그래서 나도 눈 딱 감고 너랑 결혼하고 싶었는데 결혼식도 못 올리고 애 낳고 힘들게 사는 동생 보니까 차마 오빠로서 그럴 수는 없겠더라. 미안해. 조금만 더 기다려줄 수 있을까? 이럴 땐 부모님이라도 경제적으로 넉넉하면 좋을 텐데 나도 답답하다. 에이, 뭘 또 그렇게까지 생각해. 우리 아직 젊잖아. 난 더 기다릴 수 있어. 그냥 요즘 친구들이 하나둘 시집간다고 청첩장을 주니까 나도 덩달아서 마음이 그랬나 봐. 그래도 오빠가 참 착하네. 동생 결혼식도 올려주고. 착하긴 무슨. 내 동생이 셈이 많아. 남들 하는 거 못하면 아주 난리가 나지. 그런데 집에선 미우나 고우나 늑둥이 막내라 뭐든 해주고 싶어 하셔서 얼떨결에 내가 하게 된 거야. 따지고 보면 나도 말린 거지. 에이, 그래도 이왕 하는 거 좋은 마음으로 해줘. 아, 나는 뭐 도울 거 없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 동생이면 나도 뭔가 해주고 싶은데. 됐어. 괜히 너까지 뭐하러. 왜? 우리도 결혼하면 네 동생도 내 가족이 되는 거잖아. 그러지 말고 슬쩍 동생한테 뭐 필요한 거 있는지 물어봐. 진짜 괜찮은데? 나도 괜찮거든? 그러니까 꼭 물어봐. 지금은 알아요. 그때 제가 뭘 몰라도 한참 몰랐다는 걸요. 하지만 그때는 그게 제 마음이었고 남편과 당장은 아니더라도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했기에 그 일이 시누이와 잘 지낼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는데요. 사실 남편을 통해 이미 시부모님이 그다지 능력이 없다는 걸 알고 있기도 했어요. 게다가 남편까지 저보다 사회생활이 3년 정도 늦었으니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제가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기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엔 시누이가 그런 저를 참 부러워하기도 했는데 저희 부모님은 엄마는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이셨고 아빠는 사업을 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사회인이 되어 월급을 받는 딸임에도 심심찮게 용돈을 받기도 했는데 아무래도 그런 점이 시누는 셈이 났었나 봐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자식이 부모를 선택할 수 없는 것을요. 저야 운이 좋았고 감사한 일이었지만 어째 시누는 그게 많이도 억울한 듯 말하곤 하더군요. 그런 시누이를 처음 만난 건 시누이가 자기 결혼식을 딱 일주일 앞두고 있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가장 후회하는 날이기도 한데요. 제가 괜찮다고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달라고 남편에게 말했는데 도무지 남편은 그 말을 시누이한테 전할 생각이 없어 보였고 답답한 제가 남편에게 먼저 시누이를 만나게 해달라고 말을 했죠. 그렇게 제가 직접 제 무덤을 파게 된 거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만나게 된 시누이와 잘 지내고 싶었던 저는 제가 먼저 뭐 필요한 게 없냐고 살갑게 물었고 시누이는 처음 보는 오빠의 여자친구가 무언가 사주겠다고 하니 눈이 초롱초롱해서는 기대에 찬 얼굴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정말 필요한 거 말해도 돼요? 네, 냉장고나 TV 같은 거라도 괜찮아요. 그렇게 비싼 것도 괜찮아요? 와! 임지선, 적당히 해. 난 그냥 밥통이나 받았으면 좋겠다. 싼 걸로. 어머, 오빠도 참 센스 없다. 여자친구는 이렇게 잘 골라놓고 어쩜 하나뿐인 동생한테는 그렇게 대충이냐? 그리고 나 밥통 있어. 애 키우면서 밥통도 없을까봐? 그렇게 따지면 냉장고가 없냐? TV도 있잖아. 왜 그래? 내가 좋은 마음으로 선물하고 싶은 건데. 언니, 우리 오빠가 원래 좀 쫌생이에요. 남자가 배포도 작고 속도 종지그릇만 한데 언니는 정말 우리 오빠가 좋아요? 그럼요. 좋아하니까 결혼하는 여동생한테도 선물을 하겠죠? 이야, 언니 짱! 사실은요, 저 다른 것보다 가방이 하나 갖고 싶어요. 요즘은 마트나 소아과를 가도 다들 명품 가방은 하나씩 메고 오거든요. 저희 남편은 지금 공익근무요원이라 벌이가 별로여서. 아, 그러네. 내가 그 생각은 못했네요. 그래요. 우리 말 나온 김에 백화점 가서 하나 골라봐요. 정말요? 그래도 돼요? 언니, 저 꿈꾸는 것 같아요. 이거 현실 맞죠? 지수야, 그렇게까지 할 건 없는데 적당한 걸로 다시 생각해보자. 왜? 난 이왕이면 갖고 싶은 거 사주고 싶은데 그리고 방금 얘기 들었잖아. 요즘 엄마들 다 명품 가방 하나씩은 있어. 나도 친구들한테 들었는걸. 그리고 다들 하나씩 있는데 나만 없으면 얼마나 우울한 줄 알아? 네가 남자라서 모르는 거야. 맞아요. 우리 오빠는 모르는 게 너무 많아. 그럼 오늘 백화점 가서 사주실 거예요? 저 샤넬 가방 사도 돼요? 아, 샤넬? 그래요. 저는 그렇게 시누이 결혼 선물로 500만 원짜리 샤넬백을 선물로 사줬어요. 뭐 생각보다 비싼 선물을 하긴 했지만 나름 의미 있고 멀리 봤을 때 시누이와 사이좋게 지낼 수 있으니 나쁘지 않은 선택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게 제 발목을 잡더라고요. 시누이는 그날 이후 저만 보면 친언니 같다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항상 이야기의 끝은 갖고 싶은 건 많은데 돈이 없어서 우울하다는 거였어요. 게다가 제가 가진 건 죄다 좋아 보인다며 탐을 내기도 했는데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뒤늦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혼 전에는 시누이와 슬쩍 거리를 두기도 했어요. 하지만 정확히 3년 후 저는 남편과 결혼을 했고 그때는 시누이와는 한 가족이었기에 아무리 시누이랑 거리를 두려고 해도 그게 쉽지만은 않았는데요. 제가 결혼 전에 시누이와 거리를 두려고 했던 것 때문인지 시누이는 제가 결혼 후 정식 올케가 되자 집요하게 저에게 달라붙었어요. 언니, 이번 주말에 뭐 해요? 왜요? 이번 주는 집에서 좀 쉬고 싶은데. 아니, 저는 평일 내내 애랑 집에 있잖아요. 그래서 주말엔 남편한테 애기 맡기고 언니랑 밖에서 쇼핑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싶은데 안 돼요? 우리 그거 지난주에 하지 않았어요?
그때 아가씨 화장품 떨어져서 샘플 쓴다고 내가 화장품 기초 세트도 사줬잖아요. 아, 맞긴 한데 떨어진 게 어디 화장품 뿐이겠어요? 같은 여자끼리 다 알면서. 아가씨, 내가 어지간해서는 말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아무리 경제적으로 힘들어도 이렇게 대놓고 사달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아가씨도 이제 한 아이의 엄마잖아요. 그럼 스스로 해결할 수도 있는 것도 있어야죠. 어머, 언니, 지금 그 말은 좀 그렇네요. 저도 언니처럼 연봉이 높거나 능력 있는 부모님 있으면 이렇게 안 살아요. 돈 좀 있다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야, 임지선, 작작해라. 내가 네 올케 언니한테 말했어. 너 다시는 뭐 사주지 말라고. 네가 거지냐? 네 올케 언니가 좋게 좋게 베푸니까 만만한 호구 같아? 웃겨? 오빠가 뭔데 나서. 이러는 거 올케 언니한테도 좋지 않아? 내가 신우이 짓이라도 하면 그땐 어쩌려고 그래? 이미 하고 있네. 됐고, 너 오빠가 경고했다. 저는 사실 남편에게 신우이 일로 종종 잔소리를 들었어요. 너무 잘해주면 자기 동생은 한도 끝도 없이 원한다고 했는데 역시 남매는 남매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는 미움을 사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단호하게 신우이를 대했는데 한 3개월은 끊임없이 찾아오고 연락을 시도하더니 나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렇게 신우이 문제는 해결되는 듯 했어요. 하지만 8개월 정도가 지났을까? 시어머니에게서 신우이가 둘째 아이를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됐고 이번엔 신우가 아닌 시어머니로부터 신우이를 좀 챙기라는 말을 듣게 되었는데요. 예, 우리 지선이가 철이 없긴 하다. 그래도 널 친언니처럼 따르는 앤데 네가 좀 귀엽게 봐주면 안 되겠니? 넌 동생도 없잖아. 지훈이야, 워낙에 지선이가 철없이 굴어서 오빠 노릇한다고 좋은 소리 하지 않지만 네가 그러면 그럴수록 따뜻하게 품어주렴. 요즘 둘째 가졌다고 입덧하느라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것 같은데 네가 좀 불러서 맛있는 것 좀 사주고 그래라. 저는 시어머니의 말에 차마 그러고 싶지 않다는 말은 못했어요. 그리고 다른 일도 아니고 임신해서 힘들다고 하는데 그것도 모른 척할 수는 없었고요. 그래서 내키진 않았지만 신우이한테 연락을 했는데 반응이 참 기가 차더군요. 어머, 언니가 무슨 일로 저한테 전화를 다 하셨어요? 이제 저 같은 건 상대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럼 그냥 끊을까요? 어머님이 하도 입덧 때문에 힘들다고 해서 전화해본 건데 괜히 했나 봐요. 그럼 이만 끊을게요. 언니? 아니에요. 언니도 참 그냥 심통 부린 건데. 아가씨는 이제 애가 둘이 있는 엄만데 언제까지 그렇게 애처럼 굴 거예요. 아가씨도 어른이고 나보다 더 빨리 결혼해서 애 낳은 선배인데.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 나이에 애 있는 건 그렇게 자랑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저는 친구들처럼 철없이 생각 없이 살고 싶은데 자꾸 저더러 애 엄마라느니 어른이라느니 그러니까 숨 막혀요. 저는 속으로 그렇게 말하는 신우이가 안쓰러운 게 아니라 한심했어요.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지는 일들을 숨이 막힌다고 하니 더는 할 말이 없었죠. 제가 또 마음에 없는 소리는 잘 못하는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남편을 동행해 신우이 내외 그리고 어린 조카를 데리고 그래도 꽤 괜찮은 레스토랑에서 밥을 사기로 했는데요. 신우이는 저와 단둘이 만나고 싶었는데 온 식구가 다 모였다고 입이 대빨 나와 있었어요. 뭐 그러거나 말거나 저와 남편은 신경 쓰지 않았지만요. 그렇게 4개월 정도가 지났을까요? 갑자기 친정아빠가 전화를 하셔서는 신축 아파트를 제 앞으로 사주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때문에 남편은 친정아빠와 대면하면서 어안이 벙벙했는지 제 얼굴만 마냥 쳐다봤었는데요. 그러자 저희 아빠가 먼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셨어요. 내가 자네를 무시하는 건 절대 아닐세. 자네가 마련한 전세 아파트도 나는 충분히 좋다고 생각해. 근데 좋은 매물이 나왔다고 하니까 미래 가치를 생각했을 때 이참에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물론 장인어른께서 사주신다면 저는 그저 감사한 일이죠. 근데 저희 아직 전세 계약 기간도 많이 남았고. 그건 걱정하지 말게. 내가 아는 부동산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요즘은 공실이 귀해서 내놓으면 전세건 월세건 잘 나간다고 하네. 어차피 신축 아파트는 내가 내 딸 앞으로 사주는 거니까
자네는 부담 갖지 말고 천천히 보증금 빼면 되지. 아니면 그 전세 얻을 때 받았던 대출도 내가 이참에 해결해 줄까? 아빠, 이 사람 그런 거 싫어해. 아파트도 받을까 말까인데? 아빠, 지금 오바야. 아, 그런가? 자네, 혹시 기분 상했나? 아닙니다. 제가 능력이 이것밖에 없어서 지수한테 미안하다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주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대신 전세 보증금 빼면 그건 장인어른 드릴게요. 무슨, 그거 나 주지 말고 자네 전세자금 대출받은 거 그거 정리해. 내가 굳이 명의를 따지는 것도 웃기는 일이지만 내 딸 이름으로 사주면서 자네한테 돈을 받으면 얼마나 웃긴가. 그리고 난 내 딸이 자네와 결혼을 해서 참 든든해. 요즘 같은 세상에 거저 주겠다는데 싫다는 사람이 어딨나. 내가 지수한테 자네 얘기를 조금 듣기는 했네만 자네도 내 사위가 된 이상 지금부터는 내 그늘에서 조금은 편했으면 좋겠네. 진심이야. 남편은 무슨 생각인지 입을 꼭 다물고 고개를 가만히 끄덕였어요. 저는 그게 남편이 자존심이 상해 그런 게 아닐까? 눈치 아닌 눈치가 보였는데 집에 돌아가는 길에 남편이 먼저 말을 걸더군요. 그만 봐. 내 얼굴 뚫어지겠다. 나 화난 거 아니고 지금 창피해서 그래. 뭐가? 너무 비교되잖아. 나라도 자기보다 능력이 좋아야 조금 덜 창피한데 그것도 아니고. 뭘 또 그렇게 생각해. 그야 내가 자기보다 입사가 빨랐으니까 그런 거지. 그리고 자기 싫으면 난 그 아파트 안 받아도 돼. 엄마 앞으로 사라고 하지. 난 우리 신혼집도 좋아. 지수야, 미안해. 내가 그런 아파트 사서 결혼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나도 솔직히 그런 새 아파트에 너 살게 해주고 싶어. 근데 지금은 아버님 신세를 지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어렵잖아. 아유, 무슨 남자가 그렇게 생각이 많냐?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아빠 찬스가 맞긴 하지만 우리가 그 새 아파트로 옮기면 보증금 받아서 대출금 털어버릴 수도 있고 그럼 우리 빚 없으니까 내가 일 안 해도 애기 낳아도 걱정 없잖아. 설마 나 애기 낳아도 계속 일해야 해? 아니, 난 뭐든 네가 좋으면 상관없어.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일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나는 있잖아. 평생 네가 싫다는 건 절대 하라고 하지 않을 거야. 내가 내 식구 하나 책임 못 지겠어? 세상은 참 불공평해요. 저렇게 괜찮은 남자가 어쩌다 그런 집의 아들로 태어나 그런 고생을 하고 살았는지. 결혼하고 나서 알게 된 시댁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남편에게 경제적으로 의지하려고 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친정아빠의 도움으로 새 아파트로 이사를 하게 됐다는 걸 알게 된 시어머니는 저희가 살던 전세 아파트에 신혼애를 이사시키면 안 되겠냐고 김칫국을 마시는 거예요. 그때까진 그래도 시누이만 철이 없어 염치가 없다고 생각했다가 한술 더 뜨는 시어머니를 보고 뜨아했죠. 아우, 그래도 없는 집보다는 있는 집이 좋긴 하구나. 사돈어른께 내가 정말 감사한다고 꼭 전해드려라. 그나저나 어쩌면 네 아버지가 성견지명이 있으시니? 우리 지선이네 월세 계약 끝나가는 걸 어찌하시고 아주 딱이다 딱. 그러게요. 그이한테 말했는데 어차피 누구든 들어가면 저희는 보증금 빨리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좋다고 하더라고요. 뭐? 보증금? 그냥 니네 남은 계약 기간 동안 공짜로 살라고 하는 게 아니었어? 네? 저희도 전세자금 대출받은 게 있잖아요. 그거 보증금 반환받으면 중도상환할 생각이었는데. 아니, 대출 중에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제일 싼데 뭘 그걸 바로 중도상환을 해. 그리고 가족이 좋다는 게 뭐냐? 이럴 때 오빠 올케 노릇하는 거 아니야? 그냥 애들 공짜로 살라고 하자. 그래야 걔들도 돈을 모을 거 아니야. 언제까지 저렇게 지질이 궁상으로 살라고 할 순 없잖니. 생각해봐라. 니 슈누 알고 보면 참 불쌍하다. 지네 시댁에선 미성년자가 애가 졌다고 며느리 취급도 안 해주고 남편이 있어도 공익근무 요원인데 아무리 잘 살라고 용을 써도 그게 로또를 맞지 않고서야 될 일이니? 그건 그런데요. 일단은 그이랑 얘기를 좀 해볼게요. 됐다. 내가 직접 얘기하마. 설마 지 엄마가 그러라고 하는데
자기가 싫다고 할 거야, 뭐야? 아휴, 며느리라고 하나 있는 게 저렇게 중간 역할을 개똥같이 하니 내가 답답하다 답답해. 시어머니는 그렇게 어이가 없다는 얼굴로 한껏 심통이 나서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퇴근한 남편을 보니 한바탕 한 것처럼 보였는데 중간에서 제가 참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불필요한 말은 하지 않았는데 남편이 먼저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퇴근길에 집주인한테 사정 말했어. 안 그래도 그 집 아들이 요즘 집값이 너무 올라서 신혼집을 못 구했는데 잘됐다면서 오히려 고맙다고 하더라. 그래? 그럼 아가씨네는? 엄마가 말했겠지. 내가 안 된다고 했거든. 그래? 어머니 기분 많이 상하셨겠네. 사실 나랑 얘기할 때부터 서운하신지 화 많이 나셨거든. 그래도 어쩔 수 없지. 나는 뭐 평생 동생 책임지느라 손해보고 살아? 전에는 나 혼자였지만 지금은 나도 식구가 있는데 그럴 순 없지. 아버지한테 말했어. 아버지는 잘했다고 하시더라. 남편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얼굴색이 썩 좋아 보이진 않았어요. 저희 시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아들에게 손 벌릴 때는 많았지만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부끄럽게 생각하셨는데요. 아마 남편이 신혼애에게 집을 양도하지 못한다고 말했을 때 민망해 하셨을 것이 분명했어요. 그리고 그런 아버지를 보며 남편은 마음이 좋지 않았겠죠. 그렇게 조금은 불편했지만 그 일은 일단락 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3달 뒤 저희 부부는 신축 아파트로 이사를 하게 됐고 이사하랴 회사 일 처리하랴 정신이 없어서 집들이 할 생각은 하지도 못했는데 이사하고 첫 번째로 맞이한 주말이라 늘어지게 늦잠을 자고 있던 저희 부부에게 날벼락 같은 불청객이 찾아왔어요. 시어머니와 배가 산만한 시누이였죠. 아니,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너는 여태 퍼자냐? 오셨어요.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이세요? 아니, 내 아들 집에 내가 오는데 연락은 무슨? 그리고 이사를 했으면 네가 먼저 우리를 초대했어야 하는 거 아니니? 지금 니네 아버지 덕에 좋은 집에 이사 왔다고 이젠 우리가 우습게 보이냐?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리고 다짜고짜 쳐들어와서 지금 이게 무슨 경우야? 세상에 초대 안 해준다고 쳐들어오는 사람이 어딨어. 얘 좀 봐. 너 내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너 장가 가서 사람이 확 바뀐 거 알긴 아니? 왜? 돈 많은 처가 등에 업으니까 이제 우리는 짐보다 못한 존재야? 어머니, 진정하세요. 보시다시피 저희가 아직 정리가 안 돼서 오시라고 말을 못했어요. 요즘 저도 이도 정신이 없어서 야근하고 그랬거든요. 됐다. 마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지. 무슨 회사 핑계를 대고 있어. 그나저나 신축이라고 하더니 깨끗하고 구조도 참 좋구나. 그러게. 나는 언제 이런 신축 아파트에 살아볼까? 진짜 부럽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시누이가 눈물이 그렁그렁해서는 울기 시작했고 저와 남편은 그 모습에 당황했는데 시누이는 눈치를 슬쩍 보는 것 같더니 이내 자리에 철썩하고 앉아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어요. 참 황당했죠. 어린애도 아니고 다 큰 어른이 부러워서 남의 집 바닥에 앉아서 우는데 지금 이게 무슨 경우인가 싶었어요. 그리고 그런 시누이를 보고 시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며 시누이를 달랬는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놀랄 노자였네요. 아우, 일어나 이거사. 여기서 울긴 왜 울어? 몰라. 나는 보증금 올려줄 돈도 없어서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 오빠랑 새언니는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고. 너무 불공평하잖아. 엄마, 나도 이 집에서 살고 싶어. 엄마가 어떻게 좀 해봐. 아니, 내가 무슨 재주가 있니? 얘, 너희도 시선이 좀 달래봐라. 얘가 지금 홀몸도 아닌데 이러다 여기서 애 낳겠다. 어떻게 보면 얘가 이렇게 된 건 너희 탓도 있지 않니? 그냥 그 전셋집에 들어가 살게 했으면 좀 좋아.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동생인데. 엄마, 무슨 꿍꿍이인지는 모르겠지만 용건 없으시면 그만 가세요. 뭐야? 저봐, 오빠가 동생을 이렇게 개떡같이 생각하는데 올케 언니 보기에 내가 얼마나 우습겠어? 솔직히 결혼 전에 명품 백도 사주고
그렇게 잘해주더니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해요? 아가씨, 그야 아가씨가 적당히 했어야죠. 어머어머, 제가 뭘요? 엄마, 올케 언니가 나한테 하는 소리 들었지? 아가씨 지금 몇 살이에요? 그리고 기억 안 나요? 걸핏하면 제 물건 좋다고 달라고 하고 제가 안 된다고 하면 억지로 울면서 뺏어서는 기어이 망가뜨렸던 거. 저 그런 행동 딱 싫어해요. 그건 예의 없는 행동이라고요. 얘, 너 지금 말 다 했니? 내가 보자니까 네가 아주 내 딸한테 막대하는 게 맞았구나. 그리고 올케 언니여도 언니는 언닌데 좀 주면 어떠냐? 어머니도 그래요. 아가씨가 저러면 따끔하게 혼을 내셔야죠. 어머님이 그러시니까 아가씨가 저 나이 먹도록 철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시애미한테 훈계까지? 지금 보니까 너는 위아래도 없구나. 그리고 얘가 네 친동생이었어 봐. 네가 그렇게 했겠니? 당연히 아니죠. 친동생이었으면 머리털을 다 뽑아버리든 뒤통수를 3개 갈기든 정신교육 똑바로 시켰을 거예요. 신우이라 참은 거라고요. 세상에, 얘 말하는 것 좀 봐. 뭐가 어쩌고 어째? 네가 감히 내 딸한테 손찌검을 하고 싶었단 말이야? 어머어머, 너 참 무서운 애구나. 엄마, 그만해. 왜 되도 않는 억지를 부리고 그래? 그리고 임지선, 너 정신 안 차려? 언제까지 엄마 뒤에서 이런 식으로 살 거야? 오빠는 내 친오빠가 맞긴 해. 동생이 이렇게 힘들게 살면 좀 도와줄 수도 있지. 오빠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냐? 아이, 몰라. 왜 나만 인생이 이렇게 개똥 같은 거야. 나는 평생 늙어 죽어도 이런 집에 못 살 거야. 나도 이런 집에 살고 싶단 말이야. 나는 이제 곧 둘째도 태어나는데 보증금이 없어서 집도 없고 언니랑 오빠는 딸랑 둘이 사는데 이렇게 궁전 같은 집에 살고 지금 내 심정을 오빠가 알기나 해? 이럴 바에는 확 죽어버리는 게 나아. 어머, 지선아. 뱃속에 애도 있는데 그런 말 하면 못 써. 임지선,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만큼 했으면 일어나라. 니들이 떳떳하게 벌어서 잘 살 생각을 해야지. 왜 여기서 때를 써? 남편은 화가 많이 났는지 무서운 얼굴로 신우이를 쳐다봤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잠시 눈치를 보는 것 같더니 이내 본심을 드러내셨는데요. 너도 참, 오빠라는 애가 뭘 그렇게 애를 다그치고 그러냐? 그러지 말고 내 얘기를 좀 들어봐라. 곧 있으면 얘가 둘째를 낳아야 할 텐데 집도 없는 애들이 조리원은 꿈도 못 꾸지 않니? 그렇다고 낡고 바퀴벌레도 나오는 우리 집에서 애를 몸조리 시킬 수도 없고 그래서 하는 소린데 얘네들 여기서 좀 지나라고 하면 안 될까? 네? 아가씨네 식구들 전부를 저희 집에요? 너도 손윗사람으로 생각해봐라. 니들이 당장 임신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닌데 굳이 이렇게 넓은 집에서 둘이 있을 필요가 있니? 니네는 신혼이니 작은 방에서 알콩달콩 딱 붙어 지내도 되지. 그러니까 안방이나 작은 방은 지선이네한테 좀 양보해다오. 엄마, 여기 온 속셈이 그거였어? 지금 그게 될 것 같아? 왜? 안 될 게 뭐가 있어? 네 동생은 이런 데 살아보면 안 돼. 솔직히 너야 네 처가 때문에 여기보다 더 좋은 집에 살 수도 있지만 지선이한테는 기회가 없잖아. 오빠 덕 좀 보겠다는데 뭘 그렇게 발끈하고 그러니? 그러게 정 같이 지내는 게 그러면 니들이 얘네 원룸 보증금 해결하고 당분간만 니들이 거기서 지내라. 뭐 그것도 나쁘지 않네. 나쁘지 않긴 뭐가 나쁘지 않아. 엄마 아들 이러면 진짜 쪽팔려서 이 사람이랑 못 살아. 이 집 장인어른이 사주셨다는 거 까먹었어? 아니 장인어른 아시면 어쩌려고 그래? 아니 그거야 뭐 새애기 네가 우리 지선이 안쓰러워서 그랬다고 하면 되지 않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족인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잖아. 태어날 조카를 봐서라도 얘 네가 선심 좀 쓰면 안 되겠니? 저는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면서 간절하게 저를 쳐다보는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보고 오히려 한껏 열이 받았어요. 이젠 하다 집을 뺏으려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말했죠. 아주 확실하게 제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했어요. 네, 안 돼요. 같이 사는 것도 안 되고 이 집 주고 아가씨네 들어가 사는 것도 안 돼요. 아니, 너는 무슨 생각도 하지 않고 그렇게 바로 안 된다고만 하니? 여기 아파트 안에 초등학교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어서
우리 손주들 살기엔 딱이라 그런 건데. 그러니까요. 그렇게 딱인데 제가 왜 그런 결정을 하겠어요? 저는 제 의사 분명히 말했으니까 이만 돌아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더는 상대하기 싫어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러자 남편이 두 사람을 돌려보내려 제법 큰 소리를 내는 듯 방 밖이 소란스러웠는데 이내 쿵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아가씨의 말도 안 되는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냥 나 좀 여기서 살게 해줘.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임산부가 애원하는 건데 좀 들어주면 안 되냐? 내가 뭐 공짜로 이 집을 달래? 그냥 잠깐만 산다고. 나도 이런 집에 살아보고 싶단 말이야. 무슨 외삼촌이 매정하게 그러냐? 야, 너 임산부라서 내가 이만큼 참는 줄이나 알아. 너 내가 기어코 경찰에 신고했으면 좋겠어? 좋은 말 할 때 일어나서 엄마랑 가라. 이씨, 그럼 돈이라도 줘. 여기서 못 살게 할 거면 이사라도 가게 돈이라도 달란 말이야. 그래, 정니들이 그러면 얘네들 신축 빌라라도 가게 돈이라도 빌려줘라. 내가 그럴 돈이 어딨어. 엄마도 자꾸 이러면 나 부모고 뭐고 영 끊고 살 거야. 도대체 내가 무슨 봉이야? 이렇게 이용해 먹으려고 나 낳은 거야? 아니, 언제까지 나한테 이럴 건데? 나도 좀 살자, 응? 남편이 거의 울면서 하소연하듯 말했어요. 그러자 제가 울컥 눈물이 나왔는데 시어머니는 잠시 주춤하는 것 같더니 이내 그래,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짐 같은 나랑 네 동생은 네 소원대로 네 인생에서 지금 꺼져주마. 됐냐? 이 낳아주는 애도 모르는 망할 놈. 부잣집 사위 돼서 좋겠다. 좋아. 장인어른이 그러시더라고. 그동안 힘들었으니까 당신 그늘에서 좀 쉬라고. 나 진짜 그러고 싶다. 그러니까 이젠 아들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오빠, 정말 1억이야? 진짜 못돼 처먹었다. 그러다 오빠 이혼이라도 당하면 그땐 우리 얼굴 어떻게 보려고 그래? 그럴 일 없지만 설령 그럴 일이 생겨도 절대 집에는 가지 않을 거니까 염려 마. 그동안 바보처럼 호구짓 했으면 됐지. 그 짓을 또 할 것 같아? 내가 변한 게 아니고 질린 거야. 할 말 다 했으면 얼른 둘 다 나가. 나 정말 저 사람 보기 쪽팔리니까. 그렇게 소란스럽게도 남편은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쫓아냈어요. 그리고 민망한지 안방에는 들어오지도 못했는데 제가 빼꼼히 문을 열고 보니까 남편이 소파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울고 있더라고요. 저는 조용히 다시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남편이 진정될 때까지 마치 잠들어서 못 봤다는 듯 침대에서 기다렸는데요. 그러면서 다짐을 하나 했어요. 착하고 불쌍한 내 남편을 위해 저는 한없이 좋은 와이프가 돼야겠다고요. 그렇게 한바탕 소동으로 저희 부부는 시댁에 발을 딱 끊고 살았어요. 가끔 시아버지에겐 안부 전화를 하긴 했지만 분명 전후 사정을 다 아실 텐데도 시아버님은 다 괜찮다며 신경 쓸 것 없다고만 말씀하셨죠. 그래서 저는 가끔 시아버지에겐 용돈을 붙여드리며 며느리 노릇이라면 노릇을 아주 작게나마 하고 지냈어요. 그리고 그리 썩 모양새는 좋지 않았지만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안 보고 사니 그것처럼 좋은 것이 없었는데요. 그렇게 2년 정도 평화롭게 살았는데 뜻밖의 사건이 터지고 말았어요. 그동안 별다른 왕래도 없이 지내던 시누이의 남편이죠. 그러니까 매제로부터 도와달라는 연락이었는데요. 시누이한테 들었는지 저희 집까지 찾아왔었죠. 형님, 제발 저희 좀 도와주세요. 제가 도움 청할 곳이 이젠 정말 없어서 하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부, 미안한데 난 지선이 일에는 이젠 더 이상 관심이 없어. 저희 형님이 외면하면 정말 가족은 물론이고 장인 장모님까지 길바닥에 나앉아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시부모님도 길바닥에 나앉는다니. 그게요, 사실은 저희 아내가 둘째 낳기 전에 그런 일을 겪고 자기도 새집 아니면 안 산다고 하도 그래서 장인어른이 집담보로 대출을 받아주셨어요. 빌라도 신축은 꽤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신축인데 전세가 있다고 해서 장인어른 도움을 받았는데 그게 실은 사기였더라고요. 네? 사기요? 깡통 전세라고 들어보셨어요? 알고 보니까 집값도 저희 전세 보증금보다 더 비쌌는데 아내가 집이 좋다며 눈이 돌아서 자세히 알아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장모님도 문제가 없다고 하셔서 믿었는데 집주인이 악의적으로 파산 신청을 해서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생겼어요. 저희 어쩌면 한 푼도 못 건질 것 같아요. 그 집 주인이 세금 체납이 많아서 공매에 넘어간다는 말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쩌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당장은 애들이랑 처가에 들어가 살고 있는데 지선이가 맨날 울어요. 저도 뭐 당장은 능력이 없으니까 어쩔 도리가 없고 장인어른도 대출금 갚는 게 힘든지 요즘 대리운전도 나가시고요. 형님, 딱 한 번만요. 딱 한 번만 도와주세요. 매제는 그렇게 무릎까지 꿇고 사정사정을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런 매제에게도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고 그만 매제를 돌려보냈는데요. 저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시아버님은 걱정이 되었던지라 시아버님에게 남편 몰래 연락을 드렸어요. 며느라, 무슨 일이냐? 아버님, 저 제부한테 들었어요. 아버님 괜찮으세요? 그놈이 똥줄이 타긴 탔나 보구나. 거기까지 간 걸 보니. 그래도 너는 모른 척하고 있어라. 나는 괜찮다. 아버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버님 빚은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연세도 많으신데 대리운전까지 하신다니 그러다 아프시기라도 하시면 어떡해요. 괜찮다. 지훈이가 종종 그런 말을 했어. 지선이가 저렇게 된 거는 부모인 우리 탓이 더 크다고. 어쩌겠냐. 니 시애미도 니 슈누이도 다 내가 책임져야 하는 식솔인걸. 그냥 너도 이제 나한테도 전화하지 말고 그냥 너희라도 잘 살아. 나는 정말 그거면 됐다. 시아버님은 그렇게 전화를 먼저 끊으셨어요. 그리고 제가 아무리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으셨는데 한 번은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계속 걸려왔고 저는 회사에서도 일하는데 방해가 될 지경이라 딱 한 번만 받겠다고 생각하고 전화를 받았는데요. 정말 상상하고 싶지 않은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야, 네 시아버지가 어젯밤에 대리운전을 나갔다가 어떤 술 취한 미친놈을 만나서 병원에 실려갔다. 그런데 너랑 지훈이는 전화도 안 받고 정말 이럴 거니? 저는 깜짝 놀라 시아버님이 있다는 병원으로 뛰어갔는데 뒤늦게 제 연락을 받은 남편도 많이 놀랐는지 얼빠진 얼굴로 병원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얼마나 당하셨는지 시아버님의 몰골이 말이 아니었는데 병실에 있던 시누이가 팔짱을 끼고 앉아서는 저희 부부를 향해 노려보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니, 영 끊고 살겠다던 사람들이 여긴 왜 왔지? 우리 그이가 가서 한 번만 도와달라고 해도 꼼짝도 하지 않더니? 시비 걸지 마라. 너 상대할 생각 없으니까. 그래? 그럼 여기 오지 말고 돌아가. 아빠는 우리가 알아서 돌볼 테니까. 야, 너는 양심도 없냐? 아버지 저렇게 만든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해? 왜? 나라고 말하고 싶어? 아빠 저렇게 만든 사람은 내가 아니라 오빠야. 오빠가 그때 순순하게 그 집에서 살게 해줬음. 이런 일이 왜 일어나? 이기적인 오빠랑 새언니 탓을 해야지. 나한테 돌리지 마. 지선아, 그만해라. 그래도 여기 병원 빌며 네 아빠 폭행 사건 네 오빠랑 새언니가 해결해야 하는데 그만들 쑤셔. 뭐야, 엄마는 지금 그거 해결하라고 나 부른 거야? 그럼 여기서 그런 일 할 사람이 어딨냐? 그리고 너 온 김에 우리 1인실로 바꿔줘라. 여기는 사람도 많고 시끄럽고 불편해. 아버님, 보험 없으세요? 저 사람이 보험 같은 게 어딨어. 있어도 다 깨고 없지. 그래도 네 아버지가 그 술 취한 놈 때리지 않고 그저 맞기만 해서 얼마나 다행이냐. 여기 병원 사람들한테 들어보니 합의금 꽤 쏠쏠하게 들을 수 있대. 엄마는 왜 그걸 여기서 말해. 그리고 분명히 약속했다. 그 돈 절반은 나한테 주기로. 아가씨, 지금 그게 자식 입에서 나올 소리예요? 그리고 어머니,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시네요. 지금 아버님 걱정을 해야지. 때리지 않고 맞기만 해서 다행이라고요? 아버님은 어머니 남편이시잖아요. 그래, 내 남편이 맞아서 번 돈 내 마음대로 쓰겠다는데 뭐가 나쁘냐? 됐고, 너희는 가서 빨리 1인실로 바꿔달라고 하라니까. 그리고 니네들 나한테 카드 한 장씩 주고 가렴. 병원에 있어도 돈 쓸 일이 너무 많아. 그런데 어쩌냐? 우리가 무슨 돈이 있어. 그러니 니들이 그래도 자식이면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집을 달라는 것도 아닌데. 엄마, 진짜 됐다. 가자. 아버지 죄송해요.
남편은 잔뜩 화가 났는지 거칠게 제 손을 잡고 병실을 나갔어요. 그러자 뒤늦게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뛰어오며 저희를 붙잡으려고 했지만 저희는 그대로 병원 주차장까지 뛰어가 차에 타버렸어요. 그러자 언제 달려왔는지 차를 두드리며 미안하다고 손까지 싹싹 비벼대며 잘못했다고 사정을 하는데 남편은 이미 그들을 용서할 마음이 없어 보였어요. 그리고 며칠 뒤 시아버님으로부터 연락이 왔고 병원에서도 자신보다 돈밖에 모르던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보고 실망이 크셨는지 이혼을 결심했다고 하셨어요. 나중에 시어머니가 울고불고 시아버님에게 매달린 것 같았는데 배신감이 얼마나 크셨는지 뒤도 돌아보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결국 시아버님은 꽤 오랜 시간을 들여 집을 팔아 빚을 모두 갚으셨고 시어머니와 소송을 통해 이혼을 하셨는데요. 시누이는 왜 자기한테는 저희 친정 같은 부모님이 안 계시냐며 또 한심한 억지를 부렸고 어쩔 수 없이 아이 둘을 데리고 그동안 문전박대하며 받아주지 않겠다던 자기네 시댁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 시누이의 시댁은 강원도 산골에서 농장을 하고 있었어요. 워낙에 시누이를 싫어했던 사돈 어른들은 시누이를 집이 아닌 농막에서 지내게 한 것 같더라고요. 졸지의 시누이는 원하지도 않는 돼지나 소똥을 치우며 살고 있는 듯 했죠.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경위도 정말 기가 막힌데요. 시누이가 자기 좀 여기서 데려가 달라며 남편 핸드폰에 음성 메시지를 남겼고 남편은 이러다 시누이가 자신에게 또 엉겨붙을 것이 걱정이 되었는지 핸드폰 번호를 바꾸어버리고 말았거든요. 저는 이러다 시누이가 갑자기 집에 들이닥칠까봐 걱정이 돼서 친정아빠에게 그간 있었던 이야기들 모두 털어놨고 그 집에서 나가고 싶다고 말했어요. 지금은 아파트 값도 떨어진다고 하지만 그때는 부동산 시장이 나쁘지 않았기에 꽤 많은 시세 차익을 남길 수 있었고 저희는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갈 수 있었는데요. 그 후로는 정말 시어머니나 시누이하고는 연을 끊고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가끔 시아버님과는 연락하고 왕래를 하며 지내고 있는데 저희는 암묵적으로 시어머니와 시누이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죠. 뭐 좋았던 일보다는 잊고 싶은 기억이 더 많기 때문에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씁쓸하지만 소란했던 시절을 보내고 저희 부부에게도 경사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그동안 기다려도 소식이 없어 애를 태우더니 제가 결혼하고 6년 만에 드디어 임신을 하게 된 거였죠. 이제 다음 달이면 기다리던 아이를 만나게 될 텐데 저는 시어머니처럼 아이가 예뻐서 모든 걸 받아주는 그런 엄마는 되지 않을 거예요. 결국 그런 잘못된 사랑이 아이를 어떻게 망치는지 제 눈으로 똑똑히 봤으니까요. 부디 늦게나마 시누이도 시어머니도 정신 차리길 바라면서 저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엄마가 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출산이 무섭기도 하지만 꼭 순산해서 예쁜 아이를 품에 안는 엄마가 되고 싶어요.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점점 무더워지는 요즘 건강 조심하시고 행복한 날들 되시길 진심으로 바랄게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